안녕하세요. 헨티비 정혜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바로 팔레트라는 작품인데요. 오늘도 책 함께 읽어볼게요.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임미진 작가의 비밀 여행이라는 작품입니다. 먼저 작가 소개부터 해볼게요. 작가 임미진. 찰나와 같이 스쳐가는 삶을 기억하고 담아내는 것을 좋아해요. 그 시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느낌이 저는 참 좋거든요. 이 세상에 단순한 우연은 없는 것 같아요. 가끔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내 마음처럼 흘러가지 않아요.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결국 그 시간은 나에게 꼭 필요한 거였죠.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아가려는 모두를 응원해주고 싶어요. 네, 그럼 이어서 임미진 작가의 비밀 여행이라는 작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행의 어원은 라틴어로 고생이라고 한다. 단순히 즐거움을 쫓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 스스로 역경과 고난의 길로 향하는 것이다. 승객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곧 착륙하겠습니다. 좌석 등받이와 테이블을 제자리로 해주시고 좌석 벨트를 매주십시오. 등받이를 올려주시고 창문 덮개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눈을 감은 채 승무원의 지시를 따르고 난 후 작은 몸짓으로 기지개를 켰다. 제 뜨지 않은 눈에 검푸른 바다가 담겼다. 청량하고 활기가 넘칠 것 같았던 바다는 생각과 다르게 고요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나서야 천천히 일어서기 시작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선선한 바람과 그의 흔들리는 야자수 나무가 나를 맞이했다. 분명 같은 한국임에도 이국적인 모습이 신기할 따름이었다. 본격적으로 이동하기에 앞서 손에 들린 셔츠를 허리에 동여맨 후 정류장을 향해 걸어갔다. 이럴 줄 알았으면 면허를 따놓을 걸 그랬어. 버스가 코앞에서 지나갔다. 배차 간격 40분. 나는 40분을 이곳에서 기다려야 했다. 다행인 건 정해놓은 일정이 없다는 것. 뜻밖의 주어진 이 여유를 누려본다. 벤치에 기대어 앉아 손가락 틈새로 비추는 햇빛과 함께 하늘을 바라봤다. 아침 안개와 밤의 달만 보느라 이 높고 푸릇한 하늘을 잊고 있었다. 저 솜사탕같이 풍성한 구름도 말이다. 바람의 길을 따라 떠나는 구름을 보며 나도 그와 동행하고 싶은 마음만이 가득했다. 아가씨, 안 탈 거예요? 타요. 예약이 안 됐다고요? 죄송합니다. 저희 신입 직원이 실수해서 괜찮으시다면 15분 거리에 2호점이 있는데 그쪽으로 숙소를 돌려드려도 괜찮을까요? 가는 데까지 저희가 픽업해 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한순간에 갈 곳을 잃은 처지가 되었지만 화를 낼 힘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다. 그저 빨리 쉬고 싶을 뿐.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2호점에 8인실 도미토리룸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네요. 괜찮으시면 8인실로 안내 드릴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환급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여기에 성함이랑 연락처, 계좌번호를 적어주시면 저희가 환급 처리하고 연락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연락 드릴게요. 조심히 가세요. 이미 하늘은 붉은빛으로 물들었다. 때마침 지나치는 자전거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한참을 걸었을까? 골목 어귀에 나무 판자 하나가 놓여 있다. 게스트하우스 비밀입니다. 돌담 옆 문이 난 곳으로 들어가자 한 남자가 말을 걸어왔다. 직접 담근 청으로 만든 차예요. 마셔봐요.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줄래요? 저는 29살 최연희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33살 고민영이라고 해요. 저도 잘 부탁해요. 여기에는 얼마나 머물 예정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차차 얘기해주세요. 저희 비밀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1층은 카페와 공용공간, 2층에서 3층은 숙소 그리고 옥상이 있어요. 숙박일, 체크인, 체크아웃, 요금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전부 머무는 사람 마음이죠. 단 식사와 빨래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여기 종이에 자세한 내용 적혀 있으니까 읽어보고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물어봐요. 감사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비밀은 첫날과 마지막 날에 사진을 찍어요. 이 카메라에 직접. 민영은 간단하게 찍는 방법을 알려주고 자리를 비켜주었다.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은 게 아마 6년 전, 이력서에 붙이기 위해 찍은 증명사진이 전부였다.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선 나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한참을 쩔쩔맸다. 눈을 동그랗게 떴다가 V를 했다가 미소를 지어보다가 어느새 얼굴 전체에 경련이 온 듯 떨리기 시작했다. 결국 난 6년 전 그 모습처럼 사진을 찍었다. 다 찍은 것 같아요. 민영은 손에 있던 책을 내려놓고 나를 방으로 안내해 주었다. 방의 공간은 넓고 창이 크게 나 있어 바깥의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중 무엇보다 마음에 든 것은 방 안을 가득 채운 뽀송뽀송한 향이었다. 금방이라도 침대에 뛰어들어 얼굴을 파묻고 싶었다. 연희 씨 저녁 먹었어요? 피골이 상접인데. 하하, 아직이요. 그럼 짐 정리하고 30분 뒤에 내려와요. 창문을 열고 침대맡에 앉아 가만히 밖을 바라본다. 이미 어둠이 내려앉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바람을 통해 전해진 소리와 냄새가 내가 여기 있노라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서히 긴장이 풀리자 배에서 천둥 번개 소리가 났다. 짐은 나중에 풀어야겠다. 계단에서부터 맛있는 냄새가 진동했다. 점점 벌어지는 턱을 간신히 부여잡고 식탁으로 향했다. 다른 분들은 오늘 늦게 들어온다고 해서 연희 씨랑 저만 먹으면 돼요. 사장님 솜씨가 훌륭하신데요? 맞습니다. 식기 전에 빨리 드시죠. 감사히 먹겠습니다.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자 민영은 말없이 물을 건네주었다. 나는 머쓱하게 웃어 보이고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먹기 시작했다. 정리하고 맥주 한잔 할까요? 아주 좋죠. 식사를 마친 후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뒷정리를 시작했다. 얼추 마무리되자 냉장고에서 과일이 담긴 통과 맥주를 꺼내어 보자기로 싼 후 그것을 들고 바다로 향했다. 우리는 계단 한편에 자리를 잡고 앉아 바다 물결에 비친 달을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연희 씨는 이곳에 왜 왔어요? 민영의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맥주캔만 만지작거렸다. 말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떠밀리듯 이곳에 왔어요. 아빠가 2년 전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 몸과 마음이 아주 엉망이거든요. 오늘 처음 봤는데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서 당황스러우시죠? 전혀요. 저는 연희 씨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연희 씨만 괜찮다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사장님한테는 얘기하고 싶어지는데요. 어디에서부터 얘기해야 하나? 편한 대로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 우리 아빠는 저를 정말 부족할 것 없이 키우셨거든요. 넘치도록 과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변에서는 저마다 색안경을 쓰고 보고 싶은 대로 보더라고요. 예를 들면 친구끼리 다툼이 일어났을 때 엄마가 없어서 애가 사회성이 없다, 이해심이 없다,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가정 환경이 좋지 않은데도 이만큼이나 해내다니 대견하다.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다짐을 한 게 그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지 않게 틈을 보이지 말자였죠. 언젠가 아빠랑 산책하면서도 이 말을 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해줬던 말이 있나요? 연희야, 그 말은 더는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말로 들리는구나. 지금 연희가 말하는 틈은 결국 그들의 기준대로 너를 끼워 맞추는 꼴인 거야. 너의 가능성을 제한하면서 은근히 깎아내리려는 놈들 따위 신경 쓰지 말고 너도 무시해 버려라. 그런데 시간 쓰기에 인생은 아름답고 짧아. 기왕 살다 가는 거 아깝지 않게 사랑하고 사랑해주는 사람과 마음껏 누리고 가야 하지 않겠니? 아빠가 하는 말이 지금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 연희가 조금 더 어른이 되면 알게 될 거야. 다만 연희를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사랑한 건 이 아빠라는 사실 잊지 마. 아빠는 질투가 많아. 라고요. 아버지의 말에서 사랑이 잔뜩 묻어나 있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 아빠는 급성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거든요. 이별을 준비할 새도 없이 가셨어요.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스탠드 조명이 켜져 있었어요. 먼저 퇴근한 딸이 어둠 속에서 발이라도 헛디딜까, 무섭지는 않을까 해서 항상 조명을 켜고 출근하셨거든요. 그때 아빠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랬다면 저는 이상한 데에 힘 빼지 않았겠죠. 다행인 건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질 것만 같았던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시간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지탱해주는 힘이 됐어요. 그래도 제 상태가 마냥 좋아 보이지 않았는지 여행 한번 다녀오라고 많이들 권하더라고요. 이전 같았으면 그 시간도 아까워서 미뤄뒀을 것 같은데 이제는 머뭇거릴 필요가 없었죠. 대책 없는 줄은 알지만 사직서까지 내고 왔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여행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뒷부분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여행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네, 오늘은 임미진 작가의 비밀여행 인트로라는 작품 읽어드렸는데요. 뒷부분 어떤 내용으로 이어질지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작품에서 또 찾아올게요. 안녕!